오늘은 최근에 외국환 관련해서 문의가 가장 많은 비트코인 재정거래 관련해서 한번 외국환 거래법 위반을 주의하시라는 의미에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비트코인 재정거래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최근 들어서 갑자기 생긴 현상은 아니고요. 2017년, 18년에도 비트코인 재정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희 의뢰인을 A라고 하고 실제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A는 비트코인 재정거래가 관련법 위반이 되는지, 또 법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재부, 한국은행, 관세청에 다 질의를 했었는데요. 당시 어떤 기관도 정확한 답변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은행에 가서 비트코인 구입을 하기 위해서 송금을 하러 왔다. 신고를 절차를 처리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은행에서 신고를 받아주고 싶어도 코드가 없어서 받아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는 건당 3,000불 넘는 경우에 신고 의무가 있었는데 은행에서 이제 그 이하로 분할 송금을 하면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안내를 받게 되죠. 그래서 국내 은행 계좌에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크라켄에 비트코인 구입을 위해서 돈을 소액 분할 송금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12,000불 보내려고 하면서 한꺼번에 12,000불을 보낸 게 아니라 4번 정도에 나눠서 보낸 거죠. 그러면 크라켄에 한 이틀 정도 뒤에 돈이 들어온 게 확인이 되었고요. 그걸로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보냈어요. 그리고 업비트에서 매매를 해서 현금화를 하고 그 거래소 간 시세 차이에 따른 이익을 받고요. 이런 거래를 보통 비트코인 재정거래 또는 차익거래라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로부터 몇 년 후에 발생해요. 2019년에 금감원에서 소액 분할 송금한 이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받게 됩니다. 외국환 거래법 위반 검사 또는 조사는 크게 금감원하고 세관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금감원에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외국환 거래법 위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한 거죠. 처음에 금감원에서는 비트코인 관련 송금이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봐요. 자본거래라는 거는 해외 예금 같은 걸 할 때 한국은행 총재나 외국환은행 장한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걸 안 하면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까 돈을 보낸 거래에서 해외 거래소에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걸 예금 같은 자본거래로 본 거죠. 그래서 사건을 검찰로 보내요. 그런데 이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해외 거래소에 송금을 한 걸 예금 거래 같은 자본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감원에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보낸 부분을 문제 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급 절차 위반이라는 거죠. 아까 건당 3,000불, 지금은 건당 5,000불인데요. 이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보내면서 지급 증빙 서류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이걸 회피하려고 12,000불 보내면서 3,000불씩 쪼개서 송금한 거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과태료 대상이거든요. 아까 처음에 돈 들어간 게 자본거래가 되면은 형사처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까지 문제 삼지 않았던 건데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좀 처벌이 약한 보낸 부분까지 문제 삼은 거죠. 금감원에서 과태료를 산정한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보시면 하루에 여러 번 송금을 해서 총 3,000불을 초과하는 돈을 보낸 경우는 모두 위반 금액으로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4번에 걸쳐서 12,000불을 보내고 그 다음 날도 똑같이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총 32억 정도를 보냈어요. 그러면 그 총액의 2%를 곱한 금액을 과태료로 산정을 했어요. 보통 재정거래를 하실 때 시세가 계속 움직이니까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이걸 국내 거래소로 보내고 팔아서 차익을 보고 다시 그 돈을 또 보내서 반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A가 32억 원이 있었던 게 아닌 거죠. 5천만 원 종잣돈으로 여러 번 보내다 보니까 보낸 금액이 총 32억이 된 것 뿐이거든요. 같은 돈이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래도 금감원에서는 형식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각각의 송금 행위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 보시면 날짜별로 모두 별도의 과태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약 32억에 2%를 곱해서 약 6,5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이의를 해서 법원에서 과태료 결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 주로 이런 금감원이나 세관 단계에서 과태료 의견 진술이나 법원에서 하는 과태료 재판을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비트코인 재정 거래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소지가 굉장히 많고요. 금감원이나 세관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 재정 거래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하고 주시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보통은 몇 년 후에 연락이 오기 때문에 과태료 금액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진 상태가 되거든요. 처음에 한두 번 할 때 연락이 와서 그런 식의 거래는 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실무상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해서 송금하고 하는 걸 여러 번 반복하게 되니까 송금액이 엄청 커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건 중에서도 진짜 평범한 분인데 반복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유관 금액이 100억이 넘게 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면 그 관련 기관에 포착이 되기 쉽죠. 그리고 한번 조사 대상이 되면은 보통은 뭐라도 하나 걸리게 돼요. 그래서 외국환 거래법이 복잡하고 규율이 많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본 사례에서도 자본 거래가 안 되니까 지급 절차 위반을 이렇게 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번 돈보다 과태료로 나가는 금액이 많을 수 있고요. 제가 보면 보통 더 많아요. 그래서 또 금감원이나 세관에서 연락을 받고 또 자료를 내라, 소명해라, 뭐 과태료 부과할 건데 의견 진술해라, 이런 과정이 굉장히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고요. 요즘은 돈을 보내거나 비트코인 사는 방법을 엄청 다양하게 하셔서 여기서 다 다뤄드리기는 어렵고요. 다음에 다른 사례도 하나씩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